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예,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저희 황태순 TV에서 지난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라는 그 쇼 이후에 거의 지금 열 며칠간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다. 보름.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내용은 A4 용지로 한 3장 정도 되는 꽤 적지 않니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딱 두 가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자화자찬, 하나는 남의 탓입니다. 그래 뭐 느낌이 어떠세요? 난 그 지금 그 고민정이가 네. 그 백원우 감찰팀에 있던 그 네. 양반, 네. 백원우 사설 볼법 사절 A 씨. 그 양반이 자살한 게 네. 뭐 엉터리 뭐 억측과 오해 때문에 아니 억측과 오해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민정은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지금 저 하는. 근데 그런 참 매가리 없는 얘기를 해놓더니 대통령이 또 자기 비서 아이들 불러 앉혀놓고서 네. 보름 동안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지금 네. 나라가 지금 국회는 꽉꽉 막혀 있고 지금 북한은 난리고 미국하고 이 이제 정권의 그렇죠. 저 정치 공작, 불법 정치 공작으로 지금 근간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놓은 얘기가 정말 너무 심심하고 한심하다.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거냐? 야, 보름 너 정말 기껏 한다는 얘기 이거냐? 너 그거밖에 안 되네 인간이?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대통령에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아니요, 제가 뭐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까? 이제 통상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얘기한다 할 것이다. 한 두어 대 주어 패면서 야, 너 기껏 인간이라는 게 그거밖에 생각 못하냐?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백원우 감찰팀에 또 보면은 그 검찰 수사관 A 씨의 그야말로 안타까운 그 어떤 극단적 선택, 이 국기문란행위거든요. 그렇죠. 이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이 그야말로 이 A4 용지 3장 중에 2장 보니까 장황하게 되지 않는 한 아세안 그거 아세안 뭐 3일 했는데 예.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이분이 또 구체적인 걸 따면 지금 그 인도네시아가 수도 자카르타가 이제 지반 침하로 인해 가지고 네. 수도 이전을 많이 준비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 건설사들 지금 그 특수를 기대하고 뭐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도와줘가지고 인도네시아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한 얘기, 뭐 일반적인 얘기, 메콩강 국가들. 뭐 원론적 얘기 그냥 뭐 하나만 한 이야기였고 이제 보니까 갑자기 뒷부분에 가서 갑자기 이제 이 양반이 열을 올리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이게 뭔 헛소리예요? 아니 이게 지금 20대 국회가요. 20대 국회 개원할 때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당시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다 야당이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6년, 2017년 동안 나라를 갖다 분탕질했던 자들이 누군데? 그건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기 정기국회가 마비돼 있고 20대 국회야말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가로 열고 네. 제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뭐 탄핵도 주도하고 가짜 뉴스 퍼뜨려 가지고 예. 전 정부의 허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가로 닫고 드루킹 빠졌어요. 드루킹도 하고요. 예. 저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를 해왔습니다. 반성문 맞죠? 이거 정확하게 썼네. 근데 김 실장, 네. 우리 문재인과 그들이 내로남불하는 사람이지 자기 성찰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찰? 저는 입 아파서 얘기도 하기 싫고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문재인의 머리에는 협상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자신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거는 나쁜 놈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이분의 마음 깊숙이 DNA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정기국회가 마비 상태면 네. 20대 국회가 뭐 개판이었다는 건 뭐 본인의 뭐 반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있으면 이걸 풀어야 될 책임 누구에게 있죠? 대통령한테 있죠. 음. 아니 기억 안 나서요? 예전에 유신 시절에 그 독재했다는 박정희 대통령도 결정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시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하고 영수회담을 했고요. 또 김영삼 총재 이후에 이철승 총재하고도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조차도 야당의 당시 유치성, 그다음에 이만섭, 나중에 보면 김영삼 총재가 다 회담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늘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이분에게 국회라는 거는 네. 나쁜 놈들과 우리 편과의 전쟁터고 싸움터기 때문에 네. 이 마비 사태를 풀 수 있는 거는 네. 후진적인 발목 잡기 정치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고 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보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고칠 게 하나도 없고 옳은 세력이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황태순 TV에서 황태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들의 참모들에겐 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강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강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99건의 필리버스터링 이 문제를 갖고 아마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재헌헌법에 있었던 겁니다. 아, 당연하죠. 아니 2016년에 좀 아니, 문재인 씨가 몸담고 야당 한 건데 뭐. 아니 제가 하도 보니까 사람들이 아둔한 것 같아서 차곡차곡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재헌헌법부터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5시간 몇 분간 필리버스터를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72년에 이른바 10월 유신 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2012년에 살아난 겁니다. 2009개 선진화법에서 살아났고 그것을 처음 그러니까 1964년 김대중 의원 이후에 무려 거의 40년 만에 40년 50년 만에 그걸 갖다가 당시 보였던 것이 바로 문재인 의원이 계시던 바로 당시 민주당에서 바로 9일간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152시간 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저 비서 아이들 앉혀놓고 산 얘기 중에도 국회 선진화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악용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야당이 자신들의 권한을 발동한 것뿐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야. 늘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는 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사람의 반대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니들 자유한국당 아무리 뭐 X 뭐 해봐야 네.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봐라. 이런 오기인데 네. 또 더군다나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는 양반이 대통령에게 자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네. 뭐 많은 보관은 제가 이런 게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뭐 위임해 주시면 몇 가지 뭐 선거법은 털고 해가지고서 뭐 좀 뭐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설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제 뭐 경험이 아니 정무비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 정부 예산안, 네. 2011년 정부 예산안은 제가 현장 책임자로서 네네. 국회에서 이제 그때는 우리 저 MB 정부가 과반 의석 다 가지고 있었던 맞습니다. 때예요. 예. 그리고 제가 2011년에는 저 4대강 예산 네. 그 저 2차년도 마지막 분 네네. 반반씩 네.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거 예산하면서 정말 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저 나쁜 놈의 새끼들 뭐 욕만 하면 돼. 욕만 하면 돼. 그 더군다나 우리도 과반을 갖고 있는데 뭐 그렇죠. 과반도 뭐 보통 과반이 그냥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때 저 박지원 저 야당 원내대표 네. 살살 제가 가서 또 뭐 민원 또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야당 차원에서 예. 당 차원에서 해야 될 게 뭐 있고 예. 저 대표님 뭐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아니 뭐 무슨 이제 그 과반 의석까지는 집권 여당이 뭐가 겁이 나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딱 데드록을 걸잖아요. 야, 아무것도 못해 우리 당이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진 정부가 다음에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림살이 예산안을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쫙 처리해가지고 가야지 저 나라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2011년 그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물론 제가 우분들 모시고 저는 실무 책임자라고 했지만은 네. 그 정부 저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할 때도 강행 처리라 그러죠. 네. 야당한테 다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날치기도 네. 강행 처리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뭐 난장판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야당한테 얘기 다 설명해 주고 뭐 뒤에서 또 협상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서 이제 대표가
박 전 대표가 야 10분만 떠들고 나갈 테니까 처리해라. 그러면 10분 동안 뭐 정지석 저 나쁜 새끼 김영광 똘마니 막 욕하다가 쫙 하면 이제 눈치 쫙 나가면 이제 들어가서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협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가 우리 불행하게 문재인 대통령 각하 머리에는 안 들어있네. 협상, 양보, 타협. 이게 의회 정치라는 게 그럼 한마디로 민주화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군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없는 사람이군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제가 또 한EU FTA도 국회에서 처리하고 네, 했는데 예, 이런 거 할 때도 뭐 축산 농가들 무슨 농가들 막 이런 것도 다 이게 뭐 이해가 얼마나 복잡해. 야당 주장 그러니까 당정청회에서 밤새도록 야당 욕을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빼고 뭐 정부 이게 여당이 그래서 바쁜 거예요. 여당과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야당은 기본적으로 어퍼지 파티 안에 반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당이 반대당. 야당은 반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안은 여당이 마련해 오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내대표 누구죠? 또 까먹었다. 누구? 어느 당? 집권 여당. 집권 이인영이. 이인영이가 나경원 대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밤에 만나가지고 자 리스트 1, 2, 3, 4, 5, 6, 7, 8, 9, 10을 원하고 있다. 제일 먼저는 선거법 포기해라. 그다음에 공수처는 뭐 어떻게 넘긴다. 다음 국회로 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하되 실행은 다음 정부로 넘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 다음 해분 한다든지 이런 게 10개 있으면 이인영이 들고 와가지고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자 몇 번까지 들어주는 거냐. 뭐 2번까지는 뭐 오케이. 대통령 결심 받아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오라버니. 네. 지금 내가 저 오라버니 꿈꾸고 계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노영민 실장의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꿈꾸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게 작동이 되는 게 저는 의회 민주주의고 이런 거 민주 정치라고 배웠는데 딱 문재인 대통령 이 말씀하신 걸 딱 받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잘못 배웠어. 민주주의는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냥 그거는 야당을 말살시켜버리고 저 새끼들은 척패잖아. 국익을 생각 안 하는 놈들이야. 척패. 이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게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당이 생각하는 법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도 있고 야당이 꼭 필요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또 이 우리 아이들을 협상까지 자 이제 그거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통과하자 국회를 열자고 그랬어요. 나머지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 민식이법은 그렇게 뭐 절규하고 또 국민과의 대화에 제 1번 타자로 나와서 민식이 엄마가 또 절규하고 하니까 하자. 근데 당신들이 안 열었잖아 국회를. 속사정을 다 아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 안 된다는 건 집권 여당 대변인도 아니고 부대변인의 아이들이 언론에 대고 할 얘기 대통령이 할 얘기 아니죠. 대통령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아니 이게 지금 진짜 아무리 아둔해도 그렇지. 아니 그거 다 알잖아. 문희상이가 국회를 안 연 거 아니에요. 본회의를 이인영이 하고. 왜 그 국회를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 들어갈까 봐 안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뜬 거. 여보세요. 그대는 세상에 가장 기초적인 팩트도 모릅니까? 이게 그 대통령이 할 언사는 아니고 네. 자 문희상이 뭐 잘못한 게 많잖아요. 뭐 불법 사보임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뭐 가동하고 네. 또 국회의장이 야당을 그렇게 협박하는 국회의장이 어디 있어? 나 진짜 그런 사람 보다 처음 보네. 그리고 뭐 하루속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다음 이거는 집권 여당 부대변인 아이가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한번 하고 가면 그만이고 대통령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주십시오. 야당의 사여 정도 제가 알지만 머리를 맞대면 저 답변 아니 공수처가 그렇게 좋은 검찰 기구라면은 내년에 실시 안 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정권 도입하면 되는 거지. 정권 바뀌고 나서 아니 정권이 뭐 계속 되든 바뀌든 바뀌고 나서. 이런 식의 또 타협안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꽉 막힌 거야. 우리 안 대로 안 해주면 때려 죽인다는 이런 그 얘기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 김영광 국민. 네. 김영광 국민은 국회를 걱정하세요? 아니면 나라를 걱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걱정하세요?
나는 국회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원래 시끄러운 데예요. 원래 옛날 김영환 시장이 나한테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동차는 브레이크 거는 데예요. 천천히 가기 위한 것이죠. 천천히 가기 위해서 흔한 얘기로 계속 트집 잡고 생트집도 잡고 반대도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행정부야 빨리 가고 싶지. 이게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 얘기는 네. 그야말로 그 권위주의 정부의 대통령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 똑같아. 독재자들. 독재자들이 하던 얘기야. 국회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천천히 가기 위해서 행정부는 빨리 가는 게 효율이 중요하지만은 국회는 그 모든 국민들의 이야기를 다 누구야 뭐 민식이 아버지 엄마 얘기까지 다 담아가지고 가는 천천히 가기 위한 브레이크인 거예요. 근데 그 국회가 브레이크 잡았다고 야 이 자식아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행정부가 하는 거고 국회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야당 저기 누구야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있고는 야당 천천히 가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뭐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미친 자동차지. 미친 자동차. 미친 자동차지.